(12월 16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2% 넘는 큰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흔들림이 나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죠. 어제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장에서도 이어지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셧다운으로 미뤄졌던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경계심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우선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오늘 4,000선을 하회하면서 결국은 마감을 했습니다. 4,100선을 이탈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일중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가 4%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3,996포인트까지 밀렸다가 3,999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굉장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장중에 2% 넘는 낙폭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그래도 한시를 기점으로 이 낙폭을 조금 축소해 나가려는 움직임도 확인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일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일중 저점이 915포인트였고요. 916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물시장, 선물시장 외국인 모두 팔자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코스피에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가했던 외국인입니다. 오늘 1조 이상 팔아낸 모습이고요. 기관 역시도 2천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아낸 종목은 SK하이닉스였고요. 그런데 개인이 이 물량 대부분 좀 소화해낸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원픽은 SK하이닉스였고 1조 2천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큰 매도폭을 보였습니다. 3,500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기관의 매도폭은 소폭 축소해낸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65억 원 이상 팔자세 확인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4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갔다라는 점도 확인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부각됐을까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3%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AI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낸 건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면은요. 이 소셜미디어 X죠. 여기에 완전 무인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하고 있는 영상들이 공개가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앞서 이 앨런 머스크는 이 XAI 해커톤 행사에서 FSD 가운데 이 비감독형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적 문제 거의 다 이제 해결을 했고 연말에는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놨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로보택시의 경우에는 지난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행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무인은 아니었고요. 완전 요원과 함께 동승을 하거나 또 운전자가 탑승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런 영상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앨런 머스크가 차량 내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테스트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던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이에 따라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 자율주행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 분출을 이어갔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시선 내놓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이 테슬라가 저가형 신모델을 출시를 할 거고 또 FSD 기능도 확대됨에 따라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좀 개선이 될 거다,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업하고 있는 종목들, 기업들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전망을
시간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오늘장에서 퓨런티어도 강한 흐름을 받아갔고요. 또 증권가에서도 지금 퓨런티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퓨런티어의 경우에는 카메라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최종 수요처가 테슬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이 상승에 따른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매출의 80% 이상도 테슬라 향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관련해서 퓨런티어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종목들은 어떻게 흐름 이어갔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퓨런티어는 1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4.5%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SOS랩도 1%가량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HL만도는 약보합권,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2%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20시업 시간에 같이 한번 짚어보시고요. 저희 이어지는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2월 16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필승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쉽사리 손이 나가지 않는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혹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되게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예상된 조정이었습니다. 예상된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미국과는 좀 상반되는 계속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의 어떤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커플링을 낀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증시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떠한 이슈가 있거나 어떠한 재료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좀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증시, 미국의 조정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AI 버블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벤트예요. 이번 주에 행해지는 그런 이벤트들인데 첫 번째로 이제 AI 버블론 때문에 좀 상당폭 좀 고민이 많았죠. 그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신대가에서도 말씀드리고 유튜브 무료 방송에도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진짜 과연 AI 버블론이냐라고 여쭤보면 저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비눗방울을 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눗방울이 나오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항상 이제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게 닷컴 버블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닷컴 버블 때는 어찌됐든 나스닥에 있던 그 기업들의 PER 자체가 80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6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될 대상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AI는 현재 버블은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11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 AI 버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쇼 포지션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발언들, 강력한 어떤 공격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AI 버블론이 좀 확산이 됐단 말이죠. 그때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드컴 CEO죠. CEO가 AI 매출 마진이 BAI 매출 마진보다 더 낮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브로드컴이 11%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5%나 빠지고 아무튼 그런 또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오라클의 또 데이터 센터 지연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버블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해석이 어느 정도 용이가 되는 해석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아마 조금 더 조정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투자 포인트 거기에는 절대 어떤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어떤 단기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번 주에 어떠한 이슈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뭐 이번 주에는 뭐 연준의 금리 인하도 있고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되면서 동시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또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또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는 것 같고 또 일본 중앙은행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결정을 아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그 지금 셧다운을 통해서 좀 잠재되고 멈춰 있던 그러한 지표들이 대거 지금 나옴으로써 어떤 부담을 느낀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과 같이 반도체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저가로 매수를 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떠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느냐에 물론 따라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이 생긴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의 장세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면밀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도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섹터 자체가 주도 섹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든지 아니면 특정 테마를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정책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트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지표 여러 가지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만큼 이벤트들 잘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AI 버블론 계속 발목을 잡는 모습인데 버블론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 기회로 좀 삼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별로 좀 접근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파트너님이 어떤 이슈 관심 갖고 계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운전석 없는 무인 로봇택시 시험 운행 공식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테슬라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세를 좀 강하게 가져갔던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파트너님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어제도 중국발 또 뉴스가 있었고 오늘도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로 이제 테슬라가 완전 무인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이제 한다고 시작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차를 파는 어떤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서비스로 이제 서비스의 영역으로 이제 확장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형 레벨 3 자율주행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거죠.
그 어떠한 테스트 도로라든지 어떤 실험실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으로 이것을 뿌려내면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현재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또 미국의 로봇 택시에 대한 사업을 또 확장을 하겠다라고 또 말을 하면서 어떤 그 미국 자율주행차의 어떤 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현대자동차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또 기술적 신뢰를 지금 현재 또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해보면 테슬라가 기술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중국이 제도적으로 좀 문을 열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으로 지금 현재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제 차를 판매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어떠한 서비스의 확장 개념으로 또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자율주행차를 한번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지금 자리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HL만두와 현대모비스 확인됩니다. 네, 오늘 두 종목으로는 HL만두와 현대모비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각이 됐던 게 HL만두잖아요. 좀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이중 모멘텀 좀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현재 로봇 사업 쪽으로도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죠. 로봇 액추에이터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HL만도가 상당폭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해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HL만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산업을 보고 어떠한 그 업종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는 것을 좀 유심히 보는데 자율주행차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제동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어 시스템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인간의 개입이 없이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바로 제동 시스템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이면서 제동, 조향, 그다음에 현가 이러한 핵심 샤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자 제어 기반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통합 전자 브레이크라든지 또는 전자식 그 조향 이런 최첨단 기술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레벨 3, 레벨 4 자율주행차의 솔루션을 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현재 북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현재 이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로 통합 솔루션을 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통합 제어 시스템을 넣어서 이것이 이제 어떠한 안정성과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전장 기업으로 발돋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또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수주 잔고도 늘려 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폭스바겐과의 최근 이제 계약 체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로봇 택시,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봇 액추에이터 이러한 신 로봇 사업 쪽으로 지금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도까지 매출액 2조 5천억 원을 목표치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1월이죠. CES 2016에 보여줄 만한 자율주행, 그다음에 물류 로봇 캐리라는 요것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로보틱스와 그리고 모빌리티의 어떤 융합적인 전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HL만도를 일단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원체 유명하니까요. 현대모비스는 일단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 이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좀 사업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러한 현대차 그룹의 핵심 어떤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레벨 3, 레벨 4 이 자율주행에 대한 독점적 그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양산을 현재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과 그리고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점점 소프트웨어화되고 있다,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 흐름에서 현대모비스가 제어, 통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까지 하는 전반적인 통합인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그 자율주행차의 어떤 눈이죠. 레이더, 라이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센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현재 기술을 만들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다가 이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현대모비스와 HL만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HL만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역시나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주목하는 건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파트너님의 전망이 아닐까 싶고요.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현대차 이 자율주행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받아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저는 HL만도로 하겠습니다. 이유가요.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동이다라고 했을 때 이 하드웨어 제동 이 시스템에 있어서 만도의 어떤 기술력의 깊이가 굉장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봐도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HL만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신사업 확장이죠. 로보틱스 이 사업 쪽으로 꾸준하게 지금 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HL만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일단 먼저 보시면요. 이게 지금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인데 일단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께 일단 실적을 먼저 보여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이 포인트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내려가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결국에는 유보율이 점점 커지고 있더라.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부채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유보율이 또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EPS, BPS 이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EPS도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BPS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BPS 즉 본질 가치가 4만 원, 50만 원대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한 5만 원 선이기 때문에 어떤 그 펀더멘탈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왜 현대모비스를 픽을 하지 않았냐면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현대모비스의 주봉입니다. 주봉 자체에서 좀 확대를 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 이 41만 6,500원이 이 가장 높았던 금액입니다. 가장 높았던 금액인데 이걸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상방 제가 항상 중요한 게 뭐죠? 상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방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 구간이 한 20%, 25%밖에 안 열려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걸 뚫어내면은 이게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지금 어떤 재료든 상승 모멘텀이든 좋긴 좋지만 어떤 과거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방이 그렇게 높게 열려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U자형을 그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타점은 여기다. 즉 어떤 가격 조정을 거쳐서 그리고 기간 조정으로 횡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줄 때 추세가 완전 바뀔 때 이 부분을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상당수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방이 조금 덜하다, 여력이 좀 덜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HL만도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HL만도인데 HL만도도 이제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계속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비율과 유보율도 보시면은 원래 제 기준에서 부채비율이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50% 미만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160%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유보율도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HL만도가 계속적으로 벌어들이는 이 현금을 재투자하고 배당도 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또 EPS, BPS, PER 이렇게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BPS, 즉 본질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3,000원, 본질 가치가 53,000원이면 현재 주가가 52,200원이니까 딱 본질 가치에 딱 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방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상태인데 이건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한번 이제 제가 왜 HL만도를 했냐면 지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제일 올라갔던 게 89,000원이에요, HL만도가. 8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본질 가치가 53,000원이면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성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원이 원래 프리미엄 붙고 해서 10만 원 정도인데 충분히 9만 원까지 지금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방이 이건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냐, HL만도냐라고 했을 때 저는 HL만도입니다. 왜냐하면 상방이 이 정도로 열려 있으면 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료도 좋고 거기다 사업 다각화를 해서 모멘텀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HL만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HL만도를 픽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HL만도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펀더멘털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계속 조정이 좀 나오면서 우려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나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조정장에서 기회들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시장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 담아야 될지 우리 파트너님께서 잘 짚어주고 계시고요. 나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시장 흐름 체크해보고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이 미국의 11조 원 규모 재련소 건설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영풍 및 MBK와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며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회, 미국 등 해외 재련소 건설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풍과 MBK는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설명 없이 사안이 졸속 처리됐다며 대규모 해외 투자와 지분 우회 구조를 만들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재련소를 설립 계약에 문제 삼으면서 고려아연이 실제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투자받은 금액은 우리 돈 약 2,2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미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8조 7,400억 원을 차입하게 돼 결국 회사 재무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고려아연의 주가는 14% 가까이 하락한 137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지시하면서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가 아니냐며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탈모를 이전까지는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위더스약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현대약품과 메타랩스도 각각 11%와 8%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이블 CNC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블 CNC는 자사의 브랜드 미샤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아마존과 틱톡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블 CNC에 따르면 미샤는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아마존에서 전년 대비 127%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고 특히 핵심 제품 카테고리인 비비크림 부문의 매출이 286%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틱톡샵에서는 성장폭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동기간 미샤의 틱톡샵 매출은 전년 대비 9,528% 급증하며 플랫폼 내 폭발적 관심을 입증했고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가 고르게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에이블 CNC의 주가는 15.89% 상승한 12,98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AX 전문기업 아크릴이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3배 넘게 오르며 급등했습니다. 아크릴은 2011년 설립 이후 자체 개발 AX 플랫폼 조나단을 기반으로 공공, 의료, 보험 등 다양한 산업군의 AI 전환을 이끌어온 국내 최초 인공지능 전환 인프라 기업입니다. 박예진 아크릴 대표는 아크릴은 지난 14년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X 솔루션을 목표로 기술의 깊이를 다져왔다며 이번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급성장 중인 GPU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국내 1호 AX 인프라 기업으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크릴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으로 5조 9,500억 원을 끌어모았고 아크릴은 공모 자금을 GPU 서버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크릴은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240% 넘게 오르며 6만 7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현재 구간 1.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4% 넘는 조정 흐름 이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5.3%가량 현재 구간 하락세가 짙은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3% 조정받으면서 28만 6,5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알테오젠 현재 구간 2.9%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7.9%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흔들림 나오면서 ABL바이오의 경우에는 2.7%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2%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3% 하락세 확인됩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들 이어서 정필승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비법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도 기법 설명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거의 공부의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공부해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메모지 껴내놓고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법 강의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요. 기준봉이 말하고 거래량이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필승의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기준봉입니다. 기준봉.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가격 조정으로 주가 빠지고 상승분 반납한 다음에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그다음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때요 항상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어떤 대형주들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중소형주, 특히나 요즘같이 개별 종목 장세일 때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개별 종목도 장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준봉과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자, 거래량은 즉 시장의 에너지고 수급 강도이다. 그다음에 기준봉은 추세 전환의 기준 캔들 장대 양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장대 양봉. 제가 이제 그 기준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대가에서 세력이 들어왔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지난주 방송에서는 어머니의 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의 품. 즉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일봉들이나 주봉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굉장히 밀집돼서 있을 때 그때가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준봉은 추세 전환의 기준 캔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다. 그것도 사이즈마다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준봉을 어떻게 보세요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거래량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거래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이상 들어와야 그게 실질적인 기준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고조장단법과 제가 중고장단법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매에 있어서 다거든요. 이게 본질이자 어떤 답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 주구장창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고조장단법과 중고장단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기준봉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나서 어떠한 이 시세를 겹치는 시세가 있어요. 겹치는 시세. 이 겹치는 시세가 곧 뭐냐 하면 지지이자 즉 저항이다라는 거거든요. 저항이고 지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만큼이 뭐라 그랬냐면 수익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신대가에서든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겹치는 시세를 봐라. 겹치는 시세를 봐라. 그리고 그게 곧 지지이자 저항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겹치는 시세와 지지, 이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과 기준봉은 시장의 언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신대가에서도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내가 연출하고 내가 대본 쓰고 내가 배우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에 배우는 연출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세력을 앉혀놓고 식사하면서 언제 사실 거예요? 언제 파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곧 거래량과 기준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래량과 기준봉이 들어왔을 때 이제 시세가 분출을 하겠구나. 또는 이게 뭐지라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세와 기회를 읽는 어떠한 핵심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매매를 하실 때는 이거는 중장기든 상관이 없어요. 중장기든 단기든 간에 일단 거래량이 동반돼서 들어올린 즉 장대 양봉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세 분출이 그냥 일부러 일어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뒤에 또 바로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차트 분석입니다. BHI고요. 이거 제가 12월 11일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저는 이거 너무 관심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타점까지 알려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그림을 그렸죠. 이거 맞습니다. 이거 접니다. 접니다. 정필승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다. 접니다. 저고 여기 보시면은 이 네모 박스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면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때 그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들어올렸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즉 기준봉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게 기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겹치는 시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의 시세와 이 기준봉의 이 시가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겹치는 시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빠진다. 빠지면 제가 거래량 동반해서 빠지면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서.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때 눈여겨보세요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동그라미 있죠? 여기가 바로 거래량을 어느 정도 조금 동반을 해서 조금 들어 올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의 품 안으로 뭡니까? 들어와야 된다고. 이게 어머니 품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유심히 봤다. 그래서 제가 이때를 타점을 삼고 했는데 정확하게 직전 고점이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 한 2%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정도의 수익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조장단과 중고장단을 합쳐야 된다라고. 이거 뭐예요? 이거 빠졌다가 올라간 거니까 이거 고조장단이다. 그래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 이거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태용이에요. 태용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같은 날이에요. 이거 다음으로 바로 태용 말씀드렸습니다. 2개 보고 있다고. 그게 태용이랑 BHI였어요. 이것도 제가 그려냈죠. 이렇게 해서 직전 고점 여기를 뚫어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다음 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정확하게 또 뚫어 올렸죠. 이것도 기준봉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의 이 종가와 그다음에 이 기준봉의 이 저가의 시세가 겹치거든요. 그냥 만약에 이게 고조장단법이었으면 이게 빠진다. 빠졌으면 여기까지 빠졌죠. 근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그러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음봉을 제가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다시 뭡니까? 이 겹치는 시세 위로 올라온 게 아니고 얘는 빠졌다가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거래량도 조금 동반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뭡니까? 타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 다음 날에 이 직전 이 고점을 이렇게 뚫어냅니다. 그죠?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 팔아라. 그게 단순한 어떠한 스윙이 될 수도 있고 중장기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닥이다라는 거예요. 바닥. 기준봉 발생해서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주식이 플로우를 형성해서 여기서 바닥에 사서 여기 이만큼의 상방을 가져가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쉽습니다. 그다음에 자, 현대무백스 오늘 많이 올랐죠. 제가 이거를 12월 3일에 N밴드에서 공약주로 오늘 단기 스윙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손절가 9,600원, 매수가 1,600원. 에서 9,7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1차 11,800원, 2차 13,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오늘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시세가 겹쳤어요. 한번 들어오셔서 N밴드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가입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기준봉 발생했죠. 이때와 여기에 이 2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하나의 저는 일봉이라고 항상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이거 신대가 투자 비법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때 여기 이 기준봉의 이 고가와 이 일봉의 이 저가가 겹치는 게 이 파란색 선이에요. 겹칩니다, 시세가. 그게 1,4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의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고가와 여기 저가 나누기 2를 하면 중심가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가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저항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다시 이 어머니 품 안으로 들어왔던 게 이날이에요. 이날 올라왔는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겹치는 시세를 뚫어줘야 된다. 그게 언제냐?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서 1차적으로 이 중심가에서 한번 팔고 2차적으로 고가에서 팔자. 이렇게 됐던 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공약주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가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죠. 어차피 우리나라 산업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주도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반도체고 그렇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자, 보시면 일단 오늘의 12월 16일 공약주가 QRT입니다. QRT 상승 모멘텀 보면요. AI 반도체 시대 최대 수혜다. 그래서 고성능 AI 칩 신뢰성 검증 수요 급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국내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게 반도체 패키징 후 공정,
후공정 장비예요. 지금 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R&D 및 국책과제 연계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책과제 수행으로 기술 선도적 지위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5시에 하는 그 유튜브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재무입니다. 자, 재무를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대가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애프터마켓도 계속 말씀드려요. 아까도 보셨죠? 말씀드리는 거. 자, 그래서 안정성 비율에서 유동성 비율이 261.8%, 마찬가지로 당좌 비율도 261.8%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고 자산 비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만큼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 부채 비율이 52%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유보율이 1,500%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 3.7배.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 65.7%입니다. 제가 50에서 50%가 보통 기존 체력이 되고 6에서 70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어떤 강한 체력이다. 그다음에 70% 이상이 UDT다, 80% 이상이 UDT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요. 여기서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점점 올라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4분기 실적이 좀 더 더해지면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뭡니까? 적고 유보율도 1,500%.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점점 늘어나고요. 특히 BPS가 8,000원이에요. 8,000원짜리고 현재 주가는 딱 한 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치 정도로 올라왔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일관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시가총액이 1,876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스몰캡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 현재 이제 본질 가치는 저기 밑에 있어요. 저기 밑에.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16,000원이 어떻게 보면은 딱 그 2배, 성장 프리미엄 붙어서 2배인데 지금 주가가 현재 주봉상이에요. 주가가 올라왔다가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봉이든 일봉이든 월봉이든 간에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을 했는데 반납하고 다금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틀었단 말이에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뭡니까? 저점을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방이 이만큼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은 너무 높으니까 저는 좀 적당하게 할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봉이고요.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기준봉 발생하고 여기에서도 기준봉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했다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을 보십시오. 짧은 기간 동안 각도가 어때요? 엄청나게 가파르죠. 이런 거는 갑자기 쫙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이 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준봉이 한 번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기 시세가 겹치거든요. 여기 시세가 겹치는데 이 구간에서 올라왔다가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이미 시장 자체가 지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밀었어요. 이게 아니고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 저가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14,600원 이하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18,500원. 이 상방을 제가 노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방 여기를 노리는 겁니다. 18,600원이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3,550원을 손절가로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뭐냐면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오늘 반도체로 오늘 끝장 내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 AI 반도체, HBM 패키징 수요 확대, 고성능 패키징 장비 수요 급증한다. 두 번째, 글로벌 고객사 매출 증가,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수요 증가로 실적 우상향하고 있다. 그다음에 신규 장비 개발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확장한다. 그래서 플리칩 본더 등 패키징 장비를 현재 개발한다. 이 플리칩 본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칩을 기판에다 붙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주봉입니다. 주봉 시가총액 3,700억이고 본질 가치 32,000원. 32,000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본질 가치에 이미 지금 현재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회복하고 이만큼의 뭡니까? 상방이 열려 있죠. 상방이 열려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뭡니까? 올라왔다가 시세 분출하고 올라오고 지금까지 제가 U자에서 이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가 딱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상방이 지금 열려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가는데 이 기준봉의 이 저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아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에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금일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공략주 그리고 히든주까지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면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 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대 무벡스 오늘장에서도 시세 분출이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략주로는 QRT 가져와 주셨습니다. 매수가 14,600원, 목표가 18,500원으로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좀 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고 싶다. 또 히든주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필승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